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이죠. 제가 9월엔 자주 뵙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번 주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IMT 공모주 수요 예측이 방금 나와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수요 예측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3주차 다음 주 일정은 정말 헬입니다. 총 5곳이 청약을 하는데 그중 4곳이 이렇게 겹쳐 있고요. 첫 타자가 IMT가 되겠습니다. 9월 18일에 이 둘의 청약 1일차와 나머지 2곳 수요 예측 결과 모두 나오니까 최종 비교해서 자금 배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불은 이들 모두 이틀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내용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IMT는 반도체 장비주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텍스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주식수는 총 158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를 배정하고요. 모집 금액은 221억, 시총이 1100억대 공모주입니다. 주관사는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두 곳이고요.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한 14,000원 확정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예상이 되겠죠? 유통금액은 460억,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요. 상장일이 좀 특이한데 10월 10일 화요일, 매우 늦게 하는 편이죠. 현재까지로는 겹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기관 참여가 1821건, 기관 경쟁률 754가 나왔어요. 지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그렇고 경쟁률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게 기관 참여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 경쟁률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상단이 12,000원인데 14,000원 이상 가격이 89%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 초과한 1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판단이 된 것 같고요. 확약도 22.2%, 오랜만에 높은 확약이 나왔어요. 그중 6개월이 10%,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경쟁률이 이렇게 낮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보면 최근에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기관들이 허수성 청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빅텐츠 공모주가 처음 시행됐고요. 이번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이전으로 제가 좀 구분을 했는데 투자 맵의 중개업자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곳들이 참여 건수나 경쟁률이 크게 감소한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이라서 이번 정책 변화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운용사들의 참여 건수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다고 해도 기관의 참여 건수로 대략적인 비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제가 애매한 경쟁률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바뀐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2일차 청약 때 보다 공격적으로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유사 공모주들을 기관 참여 기준과 확약 비율로 추려봤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ALT, MI큐브 솔루션, 코츠 테크놀로지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ALT는 동시 상장에다가 유통금액도 컸던 곳이라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요. MI큐브와 코츠 테크놀로지는 최고가 기준 더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일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서 이것도 감안한다면 IMT 공모주 기대가 되고요. 최종 확약에서 50%까지 더 늘려준다면 유통금액도 300억대 진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 건데요. 앞서 비교한 MI큐브 솔루션, 코츠 테크놀로지 두 곳과 가장 최근에 청약한 곳 중 참여가 높았던 시큐레터 사례입니다. 계좌 수는 20에서 30만 건 수준 들어왔고요. 시큐레터는 수요 예측이 비교적 낮았지만 청약 한도가 높기 때문에 증거금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도 2조 후반에서 3조가량 증거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계좌는 16만 건으로 좀 적게 잡았는데 주관사가 계좌가 많은 곳들이 아니죠. 유안타가 20만 건이 넘겼던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전 CG트로닉스 때 20만이 안 돼서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증거금은 청약이 겹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2.5조에서 3.5조 범위로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은 최소 한 주 이상은 받아가게 되고요. 증거금은 2.5조일 때 비례 한 주 증거금이 1266만 원이 되고 3조일 때는 1500만 원, 3.5조일 때 약 18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청약이 겹쳐서 더 정확한 건 1일차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관사도 두 곳이라서 균등이나 비례로 더 유리한 곳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 청약한도 보겠습니다. 주관사가 두 곳이고 유안타가 전체 배정의 70%로 많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30%고요. 최소 청약수는 10주, 증거금 7만원 필요하고, 일반 청약한도 기준 유안타는 4,200만원까지, 유진투자증권이 7,700만원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유안타증권이 3,000원, 유진투자가 2,000원 있어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기관 경쟁률을 볼 때 이전처럼 1000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당분간은 기관 참여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경쟁률 기준점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1000을 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